새벽 5시 멸치국수집 주방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윤경은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년째 이어온 이 아침 풍경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윤경아, 오늘 국물이 평소보다 더 맛있게 우러났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경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옆에서 면을 반죽했습니다. 이혼 후 딸 셋을 홀로 키워낸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야무지고 정확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 아이들을 깨우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10살 아들과 8살 딸이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에게 안기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손주들을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우리 윤경이는 정말 복이 많아. 착한 남편 만나고 좋은 시어머니 만나고.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윤경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20살에 집을 떠나 연락을 끊은 친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2 아이까지. 정말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김치 멸치국수 한 그릇씩 주문하며 어머니와 정답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경은 주방에서 분주히 면을 삶으며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윤경아, 엄마 얼른 시장에 다녀올게. 파가 다 떨어져 가네. 지금? 점심시간 전에 바쁠 텐데. 금방 다녀올게. 1시간이면 돼. 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윤경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윤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님 되시나요? 병원입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윤경의 세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웃으며 국물 맛을 보던 어머니가, 시장에서 신선한 파를 고르고 계실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윤경이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큰 트럭과의 충돌사고였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장례식장에서 윤경은 2 여동생과 함께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처럼 슬퍼하셨고 남편은 윤경의 손을 꼭 잡고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지만 윤경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윤경의 가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도박 중독으로 집을 나가버린 사람, 그 후로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윤경에게는 아픈 기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나온 윤경은 2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윤경에게는 여전히 가족을 버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윤경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2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집 앞에 택배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옷가지와 장난감, 그리고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윤경은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지만 선물과 편지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직접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경이 멸치국수 집에서 돌아오자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확실히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위암 진단을 받았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경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해도 피는 피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16살에 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있었기에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윤경을 지지해줬습니다. 결국 윤경은 아버지의 수술비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통해 돈을 전해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초기 발견이라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가 전화로 고맙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하고
명절에는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아이들 생일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윤경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살기에는 건강이 걱정된다며 함께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효도를 못한 것이 한이라며 장인어른한테라도 잘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윤경의 집으로 이사 온 첫날, 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너희를 보러 왔구나. 미안하다. 아이들은 처음 본 할아버지를 신기해했습니다. 이사 온 후 아버지는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주들과 정성스럽게 놀아주고 사위에 차를 매주 세차해줬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시장에서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윤경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말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모임에 간다며 외출하기도 했지만 항상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경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미해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평소 목에 차고 다니던 금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으로 결혼 전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착용하던 목걸이였습니다. 샤워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항상 옆에 정성스럽게 놓아두곤 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 목걸이 못 봤어? 남편이 침실을 뒤지며 물었을 때 윤경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함께 찾아봤습니다. 화장대 서랍, 옷장 안,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목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여기 뒀는데 며칠 후에는 큰아이의 돌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맞춰준 순금 반지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윤경의 결혼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설거지할 때 빼놓은 반지를 다시 끼려고 했는데 싱크대 옆에 분명히 놓아뒀던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경은 혹시 배숙으로 빠졌나 싶어 남편과 함께 분해해서 찾아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실에 놓아뒀던 장식품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주신 은재 포토프레임, 윤경이 아껴두던 진주 목걸이, 심지어 아이들 저금통에 모아뒀던 동전들까지 말입니다.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퇴근 후 집 안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고 귀중품이 있던 자리를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윤경 역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행동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예전보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건강을 위한 산책이라고 했지만 때로는 몇 시간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모임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윤경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불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몇 조각을 주워 맞춰보니 기이한 그림과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의식을 치르는 듯한 사진도 보였습니다. 윤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종이들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왜 태워서 버린 것일까요? 궁금증이 커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자랐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없어진 물건들을 찾기 위해 집 밖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특히나 아버지의 유품인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은 그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기 때문입니다. 윤경은 불현듯 혹시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사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경은 평소보다 일찍 멸치국수 집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마친 시간이 오후 6시 반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격양된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윤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서랍들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남편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격분하게 만든 일이 뭘까요? 우리 아버지 유품 어디다 팔았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경이 들어온 것을 본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해준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남편은 아버지가 작은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남편은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귀금속 매입업체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업체 밖에서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나오자마자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했지만 남편이 직접 업체에 들어가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아버지는 모든 걸 알려주겠다며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건 신에게 드린 거다. 너희 엄마 몫까지. 아버지 입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가 나왔고 그 말은 윤경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가족의 소중한 것들을 헌금으로 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가족의 죄를 씻고 복을 받으려면 더 큰 헌금이 필요하다고 가르쳤고 아버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헌금 행위는 윤경의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셋째 딸들과 그 사위들에게도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황급히 귀금속 매입업체로 금목걸이를 되찾으러 나갔고 윤경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윤경은 맞은편에서 그런 아버지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이미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윤경이 현관으로 나가보니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전력 질주로 달려갔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금목걸이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자 남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쥔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찾았어? 윤경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소중한 것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의 소중한 것들을 도둑처럼 훔쳐서 사이비 종교에 갖다 바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방으로 향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함께 살기 위해 아버지가 들고 왔던 여행 가방에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양말, 속옷, 겉옷, 세면 도구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방문 앞에 서서 윤경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한 번도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가방 정리가 끝나자 윤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도박으로 그리고 지금은 신을 핑계 삼아 또다시 가족을 무너뜨린 당신에게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애원해봤습니다. 정말 가족들의 복을 빌기 위한 마음이었다고 악의는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그건 윤경에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현관문까지 가방을 끌고 나온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시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빌려드렸던 병원비 3천만 원은 마지막 자식 도리한 걸로 생각하겠다며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도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윤경은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아버지와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금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되찾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남편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경의 잘못이 아니라고 장인어른을 믿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정말로 끝이라고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윤경의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아버지는 과연 이대로 포기할까요? 아버지는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하루 종일 어둑어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지냈던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첫 주는 그저 멍하니 지냈습니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며 지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주부터 아버지는 윤경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 써내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짧은 편지 한 통을 완성해서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통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통화에서 윤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 받지 않았지만 가끔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짜 다 끊었다고, 그 교회도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고,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두 여동생들은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버지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한 메시지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변명,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윤경아, 아빠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그 교회도 안 가. 더 이상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 손주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구나. 아빠가 이제 정말 바뀌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오. 하지만 음성 메시지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할 말이 똑같다 보니 더 이상 길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그저 숨소리만 들리다가 끊어지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아버지는 윤경의 멸치국수집 앞 먼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윤경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예전과 다름없이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지만 끝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윤경이 받았습니다. 오늘 가게 앞에서 봤다.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하더라.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윤경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몰래 지켜보지 말라고, 그런 행동이 더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혈육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졌습니다. 특히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살면서 정들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습니다. 가족들의 신뢰를 2번이나 배신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혼자 보내는 밤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후회하며 잠들었지만 그 후회가 가족들에게 닿을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윤경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생소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윤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윤경은 즉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잠깐만 들어만 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쇠약해지고 초라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윤경은 마지못해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짜 회개했어. 그 종교도 완전히 끊었고 지금은 신도 안 믿어. 그냥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을 뿐이야. 아버지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종교나 모임에도 관심이 없다고, 오직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평온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나 동생들 모두 아버지라는 존재로 충분히 지옥을 봤어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우릴 2번이나 배신했다는 거예요. 20년 전 도박 때문에 우리를 떠났을 때나 이번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우리를 속였을 때.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윤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여동생들도 남편도 더 이상 아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윤경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 번호도 차단할 거고 다른 번호로 연락해도 똑같을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윤경은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있었던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윤경은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창한 기적이나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시간이 진짜 은혜였습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고시원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습니다. 윤경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쳐들었습니다. 윤경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진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